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저의 평소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예전에 학원을 경영했었어요. 근데 학원을 경영하면서 많이 힘든 것이, 수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수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수업을 하지만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용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커다란 이유는, 제가 홍보를 할 때 물론 멀리서 물어물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홍보를 할 때 어떤 기간에 일정 기간이 있고, 또 거기에 할애하는 금액이 있고, 금액이 적지 않죠. 그런데 어떤 한 지역에 국한돼서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라고 느꼈고, 또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고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그렇게 제한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답답한 느낌을 받아서, 항상 좀 저의 수업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기왕이면 발레를 배우고 싶은데, 또는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 동영상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세계인들과 교통 교류하고 싶은 마음도 아주 컸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지가 한 5년이 더 넘었던 것 같아요. 5년 전? 좀 됐죠. 그런데 제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일단은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랐고요. 또 두 번째는, 나는 나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싶은 열정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저의 그 스타일, 또 제가 나누는 삶,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어떤 정보, 이거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막 5년, 6년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갇혀져 있는 삶을 살게 됐죠. 수업도 많이 지금 약간 스톱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운동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어떤 것을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상상, 이런 모든 것들과 만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것이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할지라도 도전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꿈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도전을 하라는 거죠. 설사 실패할지라도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실패할지라도 정말로 원한다면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교육으로 넘어갔네요. 누군가가 스톱을 해주지 않으면은 삼천포로 잘 빠진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다시 돌아가면 유튜브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지금 제가 만나는 어려운 점은 어려움이 뭐냐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게 이렇게 막 위로 노출되는 횟수가 아마 적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그냥 영상만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요. 어려워도 다시 도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유튜버, 훌륭한 유튜버, 세계인과 교류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의 그 건강관리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데 그 운동을 무리하게 몰아서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을 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건강관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약은 없는데, 건강 보조제로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님의 비타민C 강의를 들어봤는데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던 것은,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마도 몸속에서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태어났을 텐데, 그 이후로 어떤 이유에선가 아주 오래전에 인간의 몸에는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자체 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할 필요가 없는데 오직 인간만 외부에서 비타민C를 공급해야만 한다라고 그분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비타민C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전하게 된 이유 중에는, 그 장모님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쓰러지셨는데 그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발견한 것이 비타민C였고, 그렇게 비타민C 메가도스를 장모님에게 적용했을 때 결국 장모님이 온전하게 치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희 엄마가, 저는 이제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지금 편하게 엄마가 라고 평소 때 하는데, 저희 엄마가 최근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조금 마비가 생기셨는데, 그 강의를 듣고서
저희 엄마에게도 비타민C 메가도스를 적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시고 저 역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C가 그 혈관의 건강에 되게 좋대요. 요즘 현대에는 혈관 건강으로 인한 그 질병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가끔 크릴 오일,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가끔 크릴 오일 먹기도 하고, 네. 뭐 그 외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이제 칼슘 같은 거 더 드시면 좋겠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더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저의 다른 건강관리라고 하면은, 저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아, 왜 갑자기 책 읽는 걸로 넘어갔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웰니스 라이프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런 것이 저의 웰니스 라이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책 읽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편안해진다고 해야 되나? 풍부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읽어요. 딱 어느 쪽에 편파되게 읽지는 않는데 여러 종류의 책을 읽고 너무 딱딱한 내용의 책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물론 바쁜 생활들을 하죠. 굉장히 바쁜 거,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쓰는 것 되게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바쁘고 일정이 복잡해도 꼭 그 저만의 시간은 확보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쁜 일정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정작 하고자 한 게 무엇이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쁠 때라도 또 많은 사람을 만날 때라도 조용한 시간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간에 내 속에서 평안함이 나오고요. 또 기쁨이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또 그리고 어떤 불분명한 것에 대한 해답도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깥에서 어떤 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고 정말로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속에서 답이 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저는 이제 조금 자연 속으로 들어가요. 네, 자연 속으로. 자연 속으로라고 하니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거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뭐 공원 또 근처에 작은 산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오솔길, 네, 그러니까 산책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걸으면서 초록색 빛깔의 나뭇잎을 보고 또 나무를 쳐다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의 그 바람결을 피부로 느껴보고 꽃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부터 떠나서 그 자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면서 기뻐지고 그리고 속에서 해답이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해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라도 그렇게 만약에 한 1시간 정도 산책을 했다 만약 그러면 아무런 해답이 없지만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그러고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주변의 모든 일들이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냥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아마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는 해결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답이 이거다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미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주변이 해결됐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고 싶고, 제 주변에는 항상 동물들이 있답니다. 지금 저기에 우리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우리 고양이 이름은 비니예요. 예전에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지금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참 고양이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강아지도 귀엽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을 좋아한답니다. 오늘 조용한 시간 모처럼 갖게 돼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저의 평소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깊이 들어가서 자연까지 나오게 됐네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